자, 화학식량과 몰, 이 동네 뭐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개 같은 동네인 건 뭐 너희들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 해서 니들이 포기할 수는 없고 결국엔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따라서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 진도 이상 나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몰이 뭐다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냥 about으로 대략 얘기를 하자면 몰이라는 개념은 결국엔 묶음단위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내가 하는 항상의 비유에 따르면 연필 한 타수는 몇 개? 12자루가 연필 한 타스지. 뭐 그것보다 뭐 너희들은 가끔은 담배 한 보루에 몇 갑인지 혹은 담배 한 갑에 몇 가치가 들어있는지 이런 게 더 익숙한 애들도 있긴 할 거야. 그치? 이름은 차마 못 얘기하겠다. 자, 어쨌든 연필 한 타스에 몇 자루? 24자루. 아유, 미친 거죠. 12자루죠. 12자루. 그러면 24자루가 2타스라는 거, 36자루가 3타스라는 거, 48자루가 4타스라는 거 니들 다 잘 알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민서야 37자루는 몇 타스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니들이 어떻게 계산했어? 36자루가 3타스라는 걸 12분의 36 이렇게 계산했잖아. 계산했는데 인지를 못할 뿐이야.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인지불량이야. 인지불량. 24자루가 2타스라는 거 다 알아 몰라? 다 알잖아. 다 안다고. 근데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 번만 생각하면 끝나는 게임이야. 어떻게 계산했니? 12분의 24, 12분의 36 이렇게 계산했지? 그러면 37자루는 몇 타스야? 12분의 37타스야. 고민하지 마. 나누려 하지 마. 나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 보통 3타스하고 한 자루가 남아요. 뭐 이런 대답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그런 짓 하지 마. 우리 초등학교 산수 아니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몰이라는 개념도 결과적으로 지금 묶음 단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공식이 다 똑같은 공식이야.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기준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연필 한 타스에 몇 자루? 12자루. 그럼 12자루가 기준인 거고 그 위에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어? 를 써준 거지. 그치? 24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몇 타스야? 2타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량을 해주면 이건 다 몰수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아보가드로 수는 1몰의 기준 개수가 되는 거지. 숫자의 스케일이 클 뿐인 거지.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잖아. 아보가드로 수가 1몰의 기준 개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화학식량이 1몰의 기준 질량이 되는 거지.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는 건 1몰에 몇 g이라는 거야? 1g이라는 거고, 탄소의 원자량이 12라는 건 1몰의 질량이 몇 g이라는 거야? 12g이라는 거야. 따라서 기준 질량이 분모에 있는 거고 실제 질량을 어디다 엎어주면 돼? 분자에다가 엎어주면 돼. 그 다음에 자,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했었지, 그치?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 압력, 온도가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어때? 같아. 종류 무관하게 1몰의 부피는 모두 다 어떻다? 같은데 그 1몰의 부피가 몇 리터라 얘기를 하냐면 22.4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요? 22.4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 첫 번째, 기체일 때만, only 누구일 때만, 기체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체가 아니라면 22.4분의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물이 11.2리터가 있어. 몇 몰이니? 그랬더니 너희들도 모르게 2분의 1몰이요 하면 죽여버린다고. 기체일 때만 22.4분의 부피라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액체나 고체일 땐 저 공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너희들이 중딩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뭐가 변하게 돼 있어? 부피가 변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22.4가 온도 압력이 변하면 변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무 때나 22.4리터는 아니고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일 때만 몇 리터야? 22.4리터야. 따라서 사실은 이 자리에 22.4가 아니라 현재 온도와 현재 압력에서
기체 분자 1몰의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25도씨 1몰의 25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다면 여기에 22.4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24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몰수 공식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준분의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개수 기준, 아보가드로 수. 두 번째, 질량 기준, 화학식량. 세 번째, 부피 기준,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22.4리터. 오케이? 따라서 몰수를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간단하고 이게 단순하다. 버트. 이 동네 문제를 풀면서 니들이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분자와 원자를 구분하는 걸 잘해야 돼요. 이게 반대란 뜻이 아니야.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왔다 갔다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분자가 4몰이 있대요. 물 분자가 몇 몰이 있대? 4몰이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럼 물 분자가 4몰이 있다는 얘기는 H2O가 통으로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겠니? 당연히 8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산소 원자는 당연히 몇 개가 있겠습니까? 2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총 원자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한 분자당 몇 개의 원자?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3원자 분자지, 그치? 따라서 3, 4, 12몰의 총 원자가 들어있을 거야. 여기까진 대부분 쏘쏘 잘 알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나가볼게. 자, 이번에는 NH3가 있는데요. NH3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총 원자를 따져봤더니 12몰의 총 원자가 들어있더래요. 그랬을 때 뭐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냐면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 쳐봅시다. 조건은 0도씨 1기압입니다. 그러면 대박. 아니 나는 분자의 몰수가 궁금한 거지 총 원자의 몰수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 그치? 원자의 몰수가 12몰이래. 그럼 분자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지. 그럼 분자가 몇 개인지 어떻게 파악하면 돼? 한 분자당 몇 개의 원자로 돼 있어요? 4개의 원자로 돼 있지. 따라서 얘를 얼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4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가 몇 개? 3개 있다는 거 되는 거야. 따라서 암모니아 분자가 3개 있으니까 몇 몰? 3몰. 그럼 1몰에 22.4리터니까 22.4 곱하기 3리터가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진 또 쏘쏘.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자, 이번에는 H2O 속에 총 원자가 A몰이래. 총 원자가 몇 몰? A몰이래. 그리고 나서 뭐를 물어봤다? 질량을 물어봤다. 이런 개 같은 거. 자, 니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문자. 겁나 싫어하지, 그치? 자, 따라서 원자가 A몰이 있대. 그럼 분자는 몇 몰이 있는지를 따져줘야 되겠지? 그럼 위에 거로 봐봐. 원자수를 분자수로 어떻게 고쳤어? 한 분자당 4개의 원자로 돼 있으니까 이걸 원자수를 얼마로 나눴니? 4로 나눴지? 그럼 얘는 한 분자당 몇 개로 돼 있어요? 3개. 쬐깐한 수의 합이야이. 이걸 얼마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야? 분자의 몰수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물 분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3분의 A개의 물 분자가 있는 거야. 근데 뭘 구하래? 질량을 구하래잖아, 그치?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W, N, MEI. 질량은 뭐에다 뭐 곱하면 돼? 몰수에다가 안녕, 좋은 아침. 몰수에다 뭘 곱해주면 되니?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몰수 얼마?
3분의 A몰이 있는 거고 분자량은 얼마니? C8이죠. 따라서 6A g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4개의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야. 막말로 얘기해서 뭐 다른 문제냐 이게? 다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밑으로 갈수록 니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어때지니? 점점 씨발 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엔 산수야. 원리를 잘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 문자 나온다고 쫄 필요 없고요. 숫자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쫄 필요도 없어. 결국엔 다 똑같은 소리야.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지?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쉬워. 문자 몇 개 집어넣으면 니네 피똥 싸요. 하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숫자 몇 개 집어넣고 나중에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잖아? 초반에 안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나눠지게 만들잖아? 그럼 니네 또 시발 하고 있는 거야. 못 풀어. 안 떨어지니까 오 하다가 다 망해요. 그러지 마.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의사항. 뭐라 그랬니? 원자와 뭐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분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자, 몰수 공식을 내가 그냥 압축해서 써볼게. 몰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보가드로 수분의 개수는 뭐분의 뭐야? 화학식 양분의 질량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22.4분의 부피. 이게 몰수 공식이잖아. 그치? 이때 문제가 등장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CH4가 있는데요. 32g의 부피는 하고 물어보면 잘해. 왜?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거든요. 근데 32g이 있으면 당연히 2몰이죠. 그러니까 1몰에 22.4리터니까 44.8리터일 거야. 라고 쉽게 대답한다고요. 그죠?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완전 똑같은 질문을 할게. 자, NH3가 있는데요. NH3가 있는데 Xg이 있대요. 그러면 부피는? 하고 물어봤다 쳐봅시다. 문자가 등장을 했어요. 혹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얘랑 같은 문제니 다른 문제니? 같은 문제야. 근데 일단 마음속에 오는 무게감이 달라. 그잖아. 그럴 때 제발 부탁인데 삽질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 번만 써주세요. 뭐 한 번만 써달라고? 이거 한 번만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얘네들은 everybody 뭘로 엮여 있어요? equal로 엮여 있어. 따라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뭐야? 이게 중요해. 부피야. 그럼 부피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질량이죠. 그럼 요렇게만 가지고 꺼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V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나오겠니? 뿅! 이건 알잖아, 그지? 그럼 V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뿅! 해주면 M분의 뭐 곱하기 W 곱하기 22.4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자,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이 얼마니? 17이죠.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17이야. 그리고 질량을 얼마를 집어넣대? X를 집어넣대. 그리고 22.4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7분의 22.4X가 Xg의 부피야. 뭔 말인지 알겠음? 자, 혹은 자, 조금 더 개 같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 조금 더 개 같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C2H6 60g이 있어요. 너무 떨어지지? 떨어지는 숫자를 안 할래. 짜증나. 떨어지면 안 돼. 자, 50g 속 수소 원자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자, C2H6 50g 속에 있는 누구의 원자수? 수소의 원자수. 일단 첫 번째, 수소의 원자수는 분자수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 6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C2H6 분자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을 곱하면 뭐가 되겠어? 원자수가 되겠지.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분자수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분자수는 이렇게 묶어. 그럼 분자수는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수라고 쓰자. 자, 분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뿅뿅! 뭐 분해? 뭐 분해? 분자량 분해. 어? 얘 곱하기 얘잖아, 그치? NA 곱하기 W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C2H6의 분자량이 얼마니? C2H6의 분자량이 얼마야? 24에 6이니까 30이잖아. 30분의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멸마 50g이잖아. 그치? 거기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끝나? 6만 곱해주면 뭐의 숫자가 나오는 거니? 원자의 숫자가 나오는 거지. 계속 강조한다. 그래봤자 지가 산수라고. 어? 자, 숫자가 일단 더러워졌다 해서 쫄 필요도 없고 나눠지고 3분의 5 뭐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에 나오겠지. 풀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겠지. 다만 니들이 쫄고 못 푸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문자인 경우와 떨어지지 않는 숫자야. 그냥 간단해. 야, 이산화탄소 22g이 있대. 그럼 금방 해. 2분의 1몰이요. 그럼 11.2L죠. 뭐 이렇게 금방금방 대답하는 새끼들이. 문자가 등장하고 숫자가 안 떨어지면 갑자기 멍하니 있어요. 혹은 단계가 2단계 정도 앞으로 가버리면 또 갑자기 또 멍하고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자, 이 동네. 쉽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쫄만한 동네가 아니야, 여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몰이라는 건 실제로 요 공식 하나만 가지면 다 풀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몰이라는 건 이 공식만으로 다 해결이 되는 동네인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무슨 공식이 나와 있습니까? 밀도 공식 나와 있죠. 밀도의 기본 공식은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여기 봐봐. 자, 부피분의 질량은 22.4분의 화학식량 해도 되니 안 되니? 되겠죠. 맞잖아. 비례식이잖아. 이것도 결국에는. 오케이.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22.4분의 분자량 해주시면 밀도가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어. 22.4가 들어가는 새끼는 누구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기체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물의 밀도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22.4분의 18이요.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기체가 아니라서. 누구일 때만 구할 수 있어요? 기체일 때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22.4라는 숫자는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일 때만 쓸 수 있는 숫자고요. 만약에 0도씨 1기압이 아닌데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땐 그 값을 문제에서 무조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줄 거다. 단 25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혹은 25리터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서 무조건 조건 제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끝이라는 거야.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배워야 할 전부가 이 두 가지라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힘들지. 그래서 몇 가지 문제의 출제 유형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첫 번째, 뭐 크게 나눠보자. 크게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내가 방금 전에 이쪽에다 예시를 들었었잖아. 그치? 뭐가 몇 g이 있는데 뭐가 몇 개 있니? 뭐 이런 식의 정확한 계산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갖다 쳐 박아야 돼. 뭔 방법이 있겠니? 그죠? 거기에 요령이 있을 까닭이 없잖아. 그냥 여기다 쳐 박는 수밖에 없어. 정확한 값을 구할 때는 따로 방법이 없다. 그냥 쳐 박는 방법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B를 구하는 문제야. B. 자, 이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B를 구하는 문제야. 예를 들어서 A, B의 분자량의 B는 얼마이다. 그럼 뭐의 B는 얼마니?
이런 식의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원칙은 정확한 값을 구하면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하는 게 원칙이겠지. 교육과정상의 원칙은. 맞잖아. 그치? 정확한 값을 구해. 그럼 비율도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겠지. 하지만 괜히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문제는 또 다른 접근으로 약간의 요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소. 이번엔 비율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야, 크니 누가? 이거야. A 대 B는 몇 대 몇이니? 가 필요가 없고요. A가 크냐 B가 크냐 누가 크냐를 물어보는 거지. 따라서 계속 얘기하지만 원칙은 이게 돼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지. 안 그래? 원래는.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굳이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조금씩 잘라 먹으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지금부터 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시고요. 잠시 후에 한번 빡세게 달려봅시다. 자, 들어가면은 보면은 얘네들의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들어가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근데 니네 중딩 때도 그건 배웠었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배웠었는데 화원 과정에서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온도하고 압력은 건드리겠다는 거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야?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온도, 압력은 뭐한 상황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상황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이 붙긴 합니다. 뭐와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뭐하다면 일정하다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여기를 봐봐. 자, 몰수, 그리고 개수, 그리고 부피는 뭐 하는 사이가 돼버릴까? 비례하는 사이가 돼버려요. 왜 그래? 분모가 뭐로 붙어 있어요? 상수로 붙어 있지.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1몰의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이것도 뭐야? 상수지. 아보가드로 수도 당연히 뭐가 돼버리겠어? 상수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몰수, 그 다음에 뭐 분자의 숫자, 그 다음에 뭐 부피, 이렇게 세 가지는 뭐 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비례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몰수와 분자수는 온도 압력도 상관이 없어요. 변해도 돼요. 몰수하고 분자수는 무조건 비례하는 사이가 되고요. 다만 뭐만? 부피만, 몰수와 부피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만 비례하는 사이가 돼. 근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이 셋은 뭐 하는 관계가 된다? 비례하는 관계가 된다는 건데, 그럼 질량은 비례해 안 비례해? 질량이 2배가 되면 몰수가 2배가 되는 거 맞잖아. 그치?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질량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 자, 수소가 2g이 있고요. 산소가 8g이 있다라고 쳐볼까? 자,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 1대 4. 그럼 수소와 산소의 몰수비도 1대 4야? 아니죠. 왜? 자, 수소는 분자량이 2니까 이거 몇 몰이야? 1몰이죠. 그치? 그 다음에 산소는 분자량이 얼마니? 32죠. 그러니까 이거 몇 몰이 되는 거야? 4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럼 질량비는 1대 4고 몰수비는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러니까 이 둘은 반비례구나.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우연히 반비례처럼 보이는 거야. 무관하다는 거야. 왜? 분자량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질량에 n배를 친다 하더라도 몰수가 n배가 될지는 몰라. 다만 같은 물질이라면 질량이랑 몰수랑 뭐 하는 사이가 될 수 있어? 비례하는 사이가 되겠지. 수소 2g과 수소 4g이 있어. 그럼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 나오겠지. 질량비도 1대 2가 나오고. 뭐가 같으면? 분자량이 같으면 질량비도 몰수비랑 비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무작정 비례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니까 조심하자. 따라서 요 비례하는 사이에 있는 것들 첫 번째 요렇게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요 공식을 봐봐요. 밀도와 그 다음에 분자량의 관계를 한번 봐봐요. 자, 밑에가 22.4니까 결국엔 이것도 뭐야? 상수지, 그치? 그러니까 밀도와 분자량도 뭐하는 사이가 돼버리니? 비례하는 사이가 되는데, 단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하기 위한 전제조건,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당연하고, 누구일 때만 되는 거야? 기체일 때만 밀도와 분자량이 뭐하는 사이가 되겠니? 비례하는 사이가 되겠지. 오케이. 자, 따라서 밀도와 뭐도 비례하는 사이다. 분자량도 뭐하는 사이다. 비례하는 사이다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둬라. 됐어? 근데 요것만 가지면 사실은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니들이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W가 뭡니까? 질량, N이 뭐야? 몰수, 그 다음에 라지 M이 의미하는 게 뭐야? 분자량이죠. 이 공식, 뭐 특별한 공식은 아니야. 뭡니까? 뭐 너희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거속시, VIR,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치? 똑같은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이런 거지. 오케이? 똑같은 공식이야. 자, 그렇게 만든 거야. 질량은 몰수 곱하기 뭐야? 분자량.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해주시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어. 몰수와 비례하는 사이에 있는 애들 누구 있었어요? 분자수와 부피 누구랑 비례한다? 몰수와 비례한다 라고 했지, 그치? 두 번째, 누구하고 누구? 분자량과 밀도도 뭐하는 사이다? 비례하는 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정확한 값을 구해야 할 때는 WNM으로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량을 구하세요. 그랬을 땐 뭐분의 뭐 하면 돼? 몰수분의 질량으로 풀어야 돼. 근데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안에서 몇 개씩만 꺼내서 문제를 풀면 돼? 한 개씩만 꺼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분자량의 비가 MB가 어디 갔니 지금 MB? 자, MB가 몇 대 몇이래요? 2대 3이래요. 자, MB를 구하면 안 돼. MB는 알려줬어. 2대 3이래요. 그치? MB는 절대 구하시면 안 돼요. 평생 구하면 안 돼. 자, MB가 2대 3인데, 분자수의 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대 8이라고 나와 있죠. MB가 2대 3인데 분자수의 비가 1대 8이래. A 대 B라고 치고요. 이랬을 때 뭘 물어봤습니까? 질량비를 물어봤어요. 질량비는 하고 궁금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어차피 비율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질량비를 구하려면 요거에 있는 집에서 하나 꺼내고 요 집에 있는 거 하나 꺼내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분자량의 비 알고 있고 분자수의 비를 알고 있으니까 분자수 곱하기 분자량의 비가 무슨 비가 되는 거야? 질량 비가 되는 거야. 따라서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몇 대 몇? 2대 24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자, 분자수분의 질량비는 분자량의 비도 될 수 있고요. 분자수분의 질량비는 밀도비도 될 수 있는 거야. 다 똑같아. 부피분의 질량비는 밀도비고요. 부피분의 질량비는 무슨 비가 되는 거야? 분자량의 비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 몇 개씩만 꺼내서 하나씩만 꺼내서 사용하면 그 비율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비율 문제가 나왔을 때 복잡하게 돌아가지 마시고 한 통에 하나씩 꺼내서 들이대시면 비율은 다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자, 요 세 가지 통의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한 가지를 어떻게 해주냐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한 가지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남아있는 아이들이 좌우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남아있는 아이들이 위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죠. 아까 잠깐 했었지, 그치? 자, 좌우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되고요. 위아래에 있는 경우는 무슨 비례 관계가 된다? 그냥 비례 관계가 된다. 우리끼리 약속, 겁나 중요해. 겁나 많이 써먹을 거야. 한 가지가 일정할 때 좌우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위아래는 비례 반비례? 비례.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그대로 갈까? 자, 단위 질량당 부피비가 1대4랍니다. 단위 질량당 부피비가 몇 대 몇? 1대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를 구하래요? MB를 구하래요. 대박. MB 구하면 안 되는데. 자, MB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때 요 말의 뜻을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오른쪽에 보면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요. A당 B를 어찌 처리할 것인가. 자, 지금 여기는 뭐야? 질량당 부피죠. 혹은 부피당 질량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지, 그치? 분자당 질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A당 B의 처리. 원래 이 말 뜻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A분의 B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위 질량당 부피비가 1대4라는 얘기는 질량분의 부피의 비가 몇 대 몇? 1대4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자, 원래 A당 B의 정확한 개념은 뭐분의 뭐? A분의 B가 이렇다라는 뜻이 돼요. 따라서 질량분의 부피의 비율이 A 대 B가 몇 대 몇? 1대4라는 말이 되는 게 원래 말 뜻인데 이걸 조금 완곡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뭐가 같을 때? A가 같을 때 B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건 1g당 부피비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거든. 질량당 부피비. 그러니까 질량이 같을 때 부피비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4라는 게 되는 거야. 질량이 같을 때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1대4다. 그러면 질량이 같다라는 말이잖아. 단위 질량이라는 건 뭐가 같아? 질량이 같아. 그때 부피비가 1대4래. 그럼 질량이 같아. 얘랑 얘는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좌우니까 반비례. 자, 질량이 같아. 질량이 같아. 그러면 남아있는 두 마리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따라서 부피비와 분자량의 비는 좌우에 있으니까 비례 반비례? 반비례. 따라서 부피비가 1대4니까 MB는 4대1이죠. 벌써 구했네. 됐어? 이해되지? 따라서 요거 좀 이따 문제 예시를 들어줄 텐데요. 자, 나 개인적으로 매우 자주 사용하는 패턴의 풀이법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W, N, M 비례하는 새끼들 그리고 좌우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위아래는 비례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나가볼까? 조금 더 나가보자. 자,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탄화수소 관련된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탄화수소 관련된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이 탄화수소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일단은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합시다. 자, 탄화수소라는 건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갖다가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탄화수소의 패턴이요. 탄소수가 자유롭고 수소수가 자유로운 게 아니야. 일정한 정해진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진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자.
자, 탄화수소의 일반식이요. CnH에 En 플러스 2, CnH에 En, 그 다음에 En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요. 세 가지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 따라서 너희들이 배우는 화1이라는 과목 안에서 탄화수소가 등장했을 땐 이 중에 용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99%야. 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있어 없어?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조금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보다 수소가 많은 건 안 돼. 그러니까 En 플러스 2보다 수소가 많아질 수는 있어 없어? 패죽여도 없어 그거는. 하지만 En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건 가능은 해. 하지만 안 배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냥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이걸 보자마자 첫 번째, 수소는 짝수, 홀수 중에 홀수 가능, 불가능? 불가능. 무조건 수소는 뭐야? 짝수여야만 해. 수소는 무조건 뭐여야만 해? 짝수여야만 해. 만약에 CH3 이런 새끼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지. 따라서 얘는 분자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라는 거야? 실험식이라는 거지. 실험식이 CH3래. 그럼 이 새끼의 분자식은 당연히 뭐가 될까? C2H6가 될 거야. 쌤! C3H9은 안 되나요? 안 돼. 수소가 홀수잖아. 오케이? 그러면요, 쌤, 수소 짝수 만드니까 C4에 H에 4, 3, 12. 이건 안 되나요? 안 돼. En 플러스 2가 넘어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실험식에서는 가능하지만 분자식에선 오로지 요 모델 안에서만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따라서 실험식이 CH3래. 그럼 분자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다른 조건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 새끼의 분자식은 뭐밖에 불가능? C2H6만 가능하다라는 걸 찾아줄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탄화수소라는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요 딱으로 생긴 놈들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한다. 이 탄화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C3H6가 있고요. C3H6가 있고요. C2에 H6라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두 종류의 탄화수소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질문이 1몰당 어쩌고 저쩌고 물어볼 땐 쉬워. 무슨 말이냐? 몰당 탄소수 몇 개? 3개. 몰당 탄소 몇 개? 2개. 그럼 1몰당 탄소수의 비는 몇 대면? 3대 1. 1몰당 수소수의 비는 몇 대면? 1대 1. 그죠? 1몰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누가 많아? 얘가 많아. 1몰당 발생하는 물의 분자수는, 물 분자수는 얘랑 어때? 같아. 쉽죠? 몰당 물어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금방금방 답을 할 수가 있어. 몰당 퀘스천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량당 퀘스천이야. 뭐당 퀘스천? 질량당 퀘스천. 단위 질량당 총 원자수. 봐. 몰당 분자수, 몰당 원자수 몇 개야? 9개. 몰당 원자수 몇 개야? 8개. 금방 하게. 그잖아. 근데 질량당 원자수, 오, 쉣. 안 나온다고. 그죠? 따라서 단위 질량당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는 절대로 비율이 아니라요. 무슨 관계만 비교 가능해? 대소 관계만 비교 가능합니다. 요걸 얘기한 다음에 비율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뭐부터 구한다고요? 대소 관계 찾기부터 할게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어. 자, 나한테 1톤 트럭이 있다. 그 1톤 트럭 안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쇠구슬하고 스티로폼 공을 실을 거야. 그럼 어쨌든 1톤 트럭이니까 몇 톤까지 실을 수 있겠니? 1톤까지 실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그 안에다가 스티로폼 공을 많이 실으면 개수가 많아지겠지. 쇠구슬을 많이 실으면 개수가 적어지겠니? 많아지겠니? 적어지겠지.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야. 가벼운 놈이 많을수록 쪽수가 많아지는 거야.
대가리 수가 많아지는 거야. 가벼운 새끼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가리 수가 많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C분의 H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C분의 H가 의미하는 게 뭐야? 탄소가 원자량이 12,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 1이죠. 그럼 C분의 H는 가벼운 놈의 를 얘기하겠지. C분의 H가 클수록 누가 많은 거야? 가벼운 새끼가 많은 거야. C분의 H가 클수록 누가 많은 거야? 가벼운 새끼가 많은 거야. 고로 가벼운 새끼가 많으니까 쪽수가 많겠지. 따라서 요만큼은 커집니다. 봐봐. 단위 질량당 총원자수. 당연히 많아지겠지. 가벼운 새끼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수소. 야, 당연히 가벼운 새끼가 수소잖아. 수소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수소 원자수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겠지.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태울 때 필요한 누구의 양? 산소의 양. 태울 때 필요한 산소도 C분의 H가 클수록 뭐해져요? 커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비율 아니고 무슨 관계? 대소관계다. 이걸로 비율 못 구한다 절대로. 오케이? 비율 안 나와 이거. 그래프가 직선이 안 나와 이걸 그려주면은. 자,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수소가 많으니까 단위 질량당 나오는 물도 당연히 많을 거야.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거꾸로 갑니다. 당연하죠. 자, 봐봐. C분의 H가 클수록 탄소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겠지. 따라서 단위 질량당 탄소 수는 많아, 적어? 적습니다. 그럼 단위 질량당 탄소가 적으니까 당연히 단위 질량당 탄소가 적으니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많아, 적어? 적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는 금방 끝나. 여기 보자. 자, C분의 H가 얼마가 나와? 2. 여긴 C분의 H가 얼마가 나와? 3. 그럼 질량당 원자수 어디가 많아? 아래가 많아. 질량당 수소수 어디에 많아? 아래에 많아. 오케이? 간단하지? 콜? 그럼 질량당 산소는 누가 더 많이 필요해? 얘가 더 많이 필요해. C분의 H가 크면 클수록 저것들이 커진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if 얘네들의 뭐를 구하라고 한다면? 비율을 구하라고 한다면 비율을 구하라고 한다면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자, 절대로 원자수를 너희들이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어요. 명심하세요. 원자수를 구하라 하면은요, 무조건 뭐를 먼저 구해서 가라? 분자수를 먼저 구해서 가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36에 6이죠? 이 새끼의 분자량 얼마니? 42죠. 인마의 분자량은 24에 6이니까 분자량이 얼마가 나오니? 3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W, N, M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뭐에 해당 보는 거야? 질량당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단위 질량당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그럼 질량이 일정할 때 몰수와 분자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분자수와 분자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면 분자수의 비는 몇 대 몇? 30대 42가 될 거야. 분자량의 비가 42대 32니까 분자수의 비는 당연히 30대 42가 되겠지. 그러면 10에 3일은 3, 3, 4, 12, 10대 14가 뭐의 비가 되는 거야? 분자수의 비가 되는 거지. 그럼 끝났어. 봐라. 1g에 얘가 10개 있을 때 1g에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14개가 있는 거야. 따라서 g당 탄소는 여기 몇 개? 30개. 여긴 몇 개? 28개. C분의 H가 작은 새끼가 크죠? 탄소수는. g당 수소는 여기 몇 개? 60개. 여기는 몇 개? 64개. 여기가 더 많지. 비율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다 나옵니다. 따라서 비율을 구해야 할 때는 이렇게 분자수를 가지고 원자수를 하나하나 구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대소관계만 물어볼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어떤 원소의 비율을 봐라? 가벼운 원소의 비율을 보면 대소관계 비교는 끝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거의 응용편. 어디 갔어? 이거의 응용편. 이거야. 똑같은 얘기지. 결국에는. 자, 누가 많을수록 가벼운 원소가 많을수록
단위 질량당 총 원자수가 어때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질량당 가벼운 원소의 수가 많은 거고 질량당 무거운 원소의 수가 적은 거지. 수소가 많을수록 C분의 H랑 똑같은 해석이야.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A2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2가 있는데요. 자, 질량당 총 원자수를 비교해봤더니 질량당 총 원자수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더래? 얘가 더 크더래. 질량당 총 원자수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더래? AB2가 더 크더래. 그러면 총 원자수가 많다는 얘기는 쪽수가 많다는 얘기는 누가 많다는 얘기야? 가벼운 새끼가 많은 쪽이 AB2야, A2B야. AB2의 가벼운 원소가 많다는 얘기지, 그치? AB2의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높다는 말이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원자량은 누가 커? A가 커. 원자량은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원자량은 누가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고민 없이 때려버릴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자, 이 동네 문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유형들이 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 정리입니다. 자, 실험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너희들은 이 실험식이라는 걸 대충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실험식이 뭔지 대충은 다 잘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볼까? C3H6가 있대. C3H6가 있대. 그러면 이 새끼의 실험식은 뭐야? CH2죠. 금방 구하지? 무슨 비라고 하니? 가장 간단한 정수비라고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자, 실험식이란 원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아. 성분 원소의 몰수비야. 무슨 말이냐면 자, 탄소가 3몰이 있을 때 수소가 몇 몰이 있다는 거야? 6몰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성분 원소의 몰수비가 몇 대 몇? 1대 2라는 거야. 성분 원소의 몰수비가 무슨 식? 실험식인 거지. 실험식. 따라서 그럼 원소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뭐분의 뭐 해주면 돼? 원자량분의 뭐를 해주면 돼요? 질량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따라서 원자량분의 질량의 B가 무슨 식을 의미한다? 실험식을 의미한다. 무슨 B? 원자량분의 질량 B가 무슨 식을 의미한다? 실험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실험식이요. 실험식이 A2O인 어떤 아이가 있대요. 실험식이 뭐래요? A2O래요. 실험식이 뭐래? A2O래. 근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O의 질량, 여기가 A 질량 나와 있고 뿅 똥똥똥똥똥똥똥 3 AG 32 여기가 20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야? 자, 산소가 32g이고요. 수소란다. A가 몇 그램? 20g. A2O 속에 요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요. 산소가 몇 몰일 때? 1몰일 때 A는 몇 몰이어야 돼? 2몰이어야 돼. 따라서 원자량분의 질량비가 몇 대 몇? 2대 1. 뭐분의 뭐가? 원자량분의 질량비가 2대 1. 그러면 A의 원자량을 A라고 하자. 그리고 A의 질량이 얼마야? 20이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을 얼마라 하자? 16이잖아. 그지? 그리고 산소의 질량이 얼마야? 32죠. 오케이? 이건 몇 대 몇? 그럼 A의 원자량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실험식이란 뭐의 비? 원자량분의 질량의 비가 무슨 식이다? 실험식이다. 원자량분의 질량비를 구해주면 무슨 식이다?
실험식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실험식이 같으면 질량당 삐리리도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자, C2H4가 있고요. 그 다음에 C3에 H6가 있대요. 그럼 둘의 실험식이 어때? 같아. 그럼 C분의 H가 어때? 같아. 그럼 질량당 삐리리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1톤 트럭에다가 탄소랑 수소를 싣는데 탄소 수소 비율이 같은 비율이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1톤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탄소수 어떻겠니? 같겠지. 그 안에 있는 수소수도 어떻겠니? 같겠죠. 그럼 얘랑 태웠어. 1g을 태웠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같아. 얘랑 1g을 태웠어. 발생한 물의 양은 어때? 같아. 1g을 태울 때 필요한 산소의 양도 어때? 같아. 왜? 질량당 탄소수가 같고 질량당 수소수가 같으니까 결국엔 다 같은 게 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실험식이 같으면 질량당 삐리리도 뭐하다? 같다 해주시면 됩니다.